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모셔봅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의 시장 분위기 우리 잘 가고 있고요. 네, 우리 증시 괜찮고 미증시는 물론 고점 부근이긴 한데 약간은 방향성 없게 좀 탐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는 그래도 좀 달려가는 모습. 미국과 중국의 표정, 얘기 하나하나 어떻게 나오나 여기에 며칠간은 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중국이 히토류 수출 이제 규제하고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방 날려주시면서 이것도 이렇게 좀 그동안 주가가 좀 좋긴 했는데 약간 좀 그 세게 좀 쉬었다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걱정을 좀 했었는데 확실히 시장은 이제는 이제 학습 효과가 발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한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타코할 거다. 세게 나오지만 결국은 협상을 할 거고 또 중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것 같고 오히려 또 이 미중 갈등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면 돈은 더 풀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무역 전쟁 이야기만 나오고 미중 갈등 이야기만 나오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잠깐 힘들고 또 힘차게 올라가는 오히려 역설적인 모습들이 더 세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이거는 약간 과한 듯한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시장이 그만큼 이제는 관세 전쟁, 미중 갈등에 대해서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되게 더 빨리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표정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과거에 어땠더라? 부터 빠르게 좀 생각을 하고 플러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거니까 한두 발 먼저 가 있어야지 막 시장이 그야말로 엄청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빠르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조치가 나올 거니까 오히려 저가에 매수하겠다. 이런 것도 조금 빨라지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상무님께서는 이 관세 전쟁의 근본 원인이 기술 패권 경쟁이다. 이런 분석을 또 앞서서 하셨거든요. 이 얘기 조금 길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히토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출 규제를 한 거는 지난 5월 달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히토류 물질들을 좀 더 규제를 하는 거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핵심은 해외 기업이 중국산 히토류를 자기 제품의 한 0.1% 이상 더 늘릴 경우에도 이제 사실상 이걸 점검을 해서 중국 정부가 통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규제를 좀 강화를 한 건데 이 성명서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이게 왜 문제냐? 미국 너네는 자기네들도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사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HB300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규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미국이 하는 것대로 그대로 한 건데 왜 난리냐라는 식의 이제 성명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게 뭐냐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첨단 반도체, 그 다음에 그 뉴스를 살펴보면은 이 첨단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I 가속기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히토류를 이제 가지지 못하면 이제 반도체 못 만들고 방위 산업 항공기 같은 거 만드는 거 어렵고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의 피해고 또 중국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 미국이 이 AI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제품들의 수출을 계속 규제를 하니까 결국 이게 히토류고 관세 물론 이제 트럼프는 이제 갖고 있는 게 관세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의 핵심은 서로 간의 기술 발전, 기술 패권 경쟁이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오픈 AI의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좀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 이게 관세 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어떤 히토류 규제와 미중의 관세 전쟁의 핵심은 서로 간의 이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속도 조절을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위치에 있지만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걸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하고 중국은 그걸 빠르게 쫓아가려고 하는 어떤 기술 패권 속에서 이 관세 전쟁은 봐야 된다. 그게 바로 히토류와 뭐 첨단, 뭐 칩 제한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AI 경쟁이 왜냐하면 시장의 지금 중심이 모두 AI잖아요. 뭐 오픈 AI가 누구를 만나는지 네. 시장이 지금 너무나 어디에 오늘은 꽃가루를 뿌리고 다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막 움직이니까요. 근데 경제가 그렇게까지 숫자가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는 증가한단 말이죠. 그리고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주가가 빠져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AI 시대의 특성인 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도 궁금해요. 예, 저도 사실 이게 좀 과거의 어떤 경기 사이클하고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좀 헷갈리는 측면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국 경제의 뭐 60%,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그리고 그 소비를 바치고 있는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기업들, 특히 돈 많은 기업들은 엄청난 규모의 수조 달러 이상의 규모의 어떤 그 돈을 지금 AI에 막 퍼붓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뭐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게 양극하긴 하지만 너무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고용은 안 좋은데 미국의 돈 많은 기업들 그리고 첨단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돈을 투자하고 장비를 사고 공장을 지으면 사람도 뽑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AI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을 덜 뽑아요. 그런 약간의 이제 어떤 괴리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AI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사실은 실제로 어떤 경기 흐름을 조금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한 1.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분기에는 마이너스 0.6% 역성장을 했고 3분기에 3.8%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이게 둘이 합쳐서 보면은 상반기 때 1.6%를 성장을 했는데 이 정보 처리 장치라고 하는 이 데이터 센터로 추정이 되는 요 항목의 수출 성장의 기여도가 1.5%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빼면 미국은 0.1%밖에 성장을 안 한 게 돼요. 1.5나 돼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그 미국이 소비도 뭐 안 좋고 다 안 좋고 데이터 센터만 지은 건 아니고 소비도 좋은데 또 데이터 센터도 좋은데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입을 좀 많이 땡겨서 하면서 이제 순수출 기여도가 크게 나서 좀 그 이 투자에 대한 성장 기여도가 크게 나타난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데이터 센터다라고 이게 퉁쳐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복잡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미국 경제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모습에 비해서 지금 AI 투자는 굉장히 좀 세게 숫자들이 찍히고 있는 건 맞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용하고 투자는 또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테크는 엄청 좋은데 뭐 미국 주가가 뭐 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머지 업체들의 주가의 모습은 사실은 이 AI나 반도체나 이 IT주들이 보여주는 성과에 비하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뜨거운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상무님은 헷갈린다라고 표현해 주신 이런 이제 현상들 때문에 AI 법을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최근에는 진짜 AI가 시장의 중심이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월가의 뭐 구루들이라든지 뭐 연준의 어떤 뭐 정부 정책 관련자들이라든지 이런 입에서 이제 AI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멘트들 과열은 맞는데 아직 광기는 아니니까 뭐 버블은 아닌 것 같고. 뭐 AI는 아주 초기에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멘트들이 지금 뭐 그루들 사이에서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버블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심리적으로만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측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버블이라는 거는 이건 뭐 터져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또 각각의 버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멀티플 주식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PER이 몇 배였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사실 뭐 닷컴 버블 때도 말도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갔거든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고 그게 거의 2년 3년 되면 사람들이 이제 무뎌지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것 같고 뭐 예전에 뭐 80년대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그때 당시에 PER이 일본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40배,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주들의 PER이 뭐 70배, 뭐 시스코 이런 거는 뭐 150배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팔런티어도 그보다 더 심하게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버블이라는 거는 깨져야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일단은 지금 AI를 주도로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어떻게 보면 엄청 많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된다는 논리는 이거죠. 오픈 AI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요. 돈 없거든요. 적자거든요, 적자. 올해도 한 100억 달러 적자. 우리 돈으로 치면은 뭐 한 3조, 14조 정도 적자인데도 지금 뭐 앞으로 뭐 몇 조 달러, 한 1조 달러 이상 투자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 매출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규모를 보면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 내외입니다. 근데 닷컴 버블 때는 뭐 예를 들면 시스코,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케이블, 저희 이제 인터넷 케이블에 투자했던 규모가 매출의 한 20%에서 30%대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이 뭐 막말로 약간 이제 광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닷컴 버블에 비하면은 아직은 좀 얌전하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이런 엄청난 인터넷 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빚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지금 빚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는 있어요. 오라클 같은 기업은 부채 비율이 4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지난달에도 뭐 180억 달러 채권을 발행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오라클 빼고 뭐 메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현금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현금 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버블이 무섭다라는 게 결국은 터졌을 때 문제가 되는데 늘 터질 때 문제는 부채거든요. 빚. 근데 아직까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빚을 내서 그렇게 투자하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지만 아직까지는 닷컴 버블에 비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과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미친 듯이 그래서 바로 막 터져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좀 합리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는 둬야 되겠지만 어쨌든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부채 관련된 뭐 그런 기업들이 일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땐 그래도 돈을 좀 벌고 있다. 그 내에서 또 투자를 하고 그 부분 아까 오픈 AI 말씀해 주셨는데 샘 알트먼이 누구 만났나 오늘은 어디랑 계약하나 여기에 이제 굉장히 한동안은 주목하는 시장인데 이 지도를 보니까 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죠. 이 돈이 일로 갔다가 여긴 다시 여기에 투자를 하고 뭐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이렇게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구나 볼 수 있지만 돌려막기 아니야? 이제 이런 것도 한쪽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오픈 AI는 심지어 아까 상무님은 뭐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계약들이 지금 다 현실적인 건가? 이런 거는 한편에선 또 의구심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저는 오픈 AI의 굉장히 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았던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뭐 이베이니 뭐 이런 엄청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아마존만 살아남았던 이유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2등, 3등 빼고 나머지가 다 기업들이 망하면서 이제 다 결국에는 이제 혼자 살아남아서 모든 걸 다 위너 테이크스로 하는 상황으로 좀 갔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이제 오픈 AI의 챗 GPT도 있지만 뭐 제미나이도 있고 그렇죠. 뭐 XAI의 뭐 그록도 있고 뭐 우후죽순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 조금만 눈 뜨고 일어나면은 각 국가에서 또 나름대로 또 이런 그 생성형 AI 뭐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는 이걸 잘한다라고 해서 특별한 AI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데 이럴 때는 어쨌든 규모의 경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무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질러서 결국은 1등을 어쨌든 유지를 하면 나머지가 이제 도태가 되면서 결국은 자기가 다 먹는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오픈 AI의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든 이 플랫폼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이 살아남았던 그 공통점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1등만 살아남는다. 1등하고 2등 정도만. 저희도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가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AI가 인터넷하고는 조금 더 틀린 게 이 AI가 조금 더 범용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지고 뭐 로봇에다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약 만드는 데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놀라운 이야기는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가 네. 약간 뭐 뇌에 좀 이상이 생기셔가지고 문제가 생기셨는데 병원에서 막 뭐라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래요. 아,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병원의 증상하고 그 어떤 진단을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머리에 있는 그 사진을 네. 오픈 AI한테 다 주고 네.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하죠 하니까 거의 의사 선생님만큼 보다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의사 선생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대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 병원 가시면 아시겠죠? 바쁘잖아요. 바쁘시죠. 환자를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환자로 보잖아요. 물론 따뜻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예. 이제 바쁘니까 몇 분 못 만나는 예, 약간 맞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오픈 AI는 챗 GPT는 되게 설명을 잘해주고 네.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 챗 GPT가 그만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AI라는 게 예전에 뭐 인터넷이나 뭐 저희 핸드폰, 모바일 이런 것만큼 또는 더 이상으로 범용으로 쓰일 수 있는 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수요에 대해서 세게 좀 보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뭐 우려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계약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 우려도 있지만 AI가 과거의 인터넷과 생각해보면 더 좀 쓰일 곳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같다. 뭐 이런 말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챗 GPT가 거의 선점 아닙니까? AI 하면 우리가 챗 GPT부터 어떻게 보면 이 붐이랄까? 이런 게 이제 출발점이었다 하다 보니까 선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경쟁자가 진짜 많아지긴 했죠. 네. 뭘 쓰세요, 상무님은? 다 쓰세요? 저는 다 쓰다가 근데 이게 보니까 확실히 그 발전하는 속도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챗 GPT를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퍼플렉시티를 더 많이 회사 일을 할 때는 썼다가 그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또 뭐 그록도 썼다가 이랬는데 또 이제 똑같은 질문을 요즘에는 이제 이 뭐 챗GPT, 뭐 퍼플렉시티, 뭐 그록 이렇게 써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뭐 그 저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확실히 챗GPT가 학습량이 좀 좋아져서 그런지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아주 획기적이진 않지만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상세히 정말 사람처럼 얘기를 해줘서 요즘은 뭐 정말 옆에 동료들이랑 얘기하는 시간보다 챗GPT랑 얘기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우리도 뭐 반도체 나라기 때문에 반도체 굉장히 강력한 나라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오픈 AI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 H배 월 뭐 90만 장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이제 입국해서 CEO들과 만났을 때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합류 사실은 그때부터 반도체 그 전에도 좋았지만 사실 그때부터 진짜 뭐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반도체 수요, 우리 지금 반도체 업계 실적 그리고 최근의 주가 뭐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그 어저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저녁 때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 네.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잘 나온 건 알겠는데 이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실적을 엄청 세게 더 상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분기 12조 1,000억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로 상향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원래는 이제 네. 내년에 반도체 전체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 전체로 한 70조 영업이익을 올해 네. 예상을 그러니까 내년에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100조대를 보고 있습니다. 당초 70조대에서 100조대로. 네. 와. 그러니까 좀 많이 보고 있는 거긴 한데 그만큼 사실 이 오픈 AI가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 얘기한 그 HBM 90만 장이라는 게 지금 캐파의 2배가 넘잖아요. 그러면 2배를 만들려면 실적이 어쨌든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3년, 4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뭐 한 최소 20% 이상은 꾸준히 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집중적인 수혜가 있긴 하겠지만 이게 캐파를 늘리려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뭐 소재든 장비든 뭐 검사 장비든 해야 되니까 또 관련한 업체들의 주가가 또 엄청 오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오픈 AI가 저는 이제 질렀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실제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끝이 아니고 적어도 한 2, 3년은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팔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반도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갖고 있는 약점은 시클리컬하다라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 엄청 돈 많이 벌고 이게 또 워낙 그 장비 산업이다 보니까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면 엄청나게 또 가격이 떨어지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한 2년, 3년 이상 이렇게 이제 HBM 수요가 받쳐주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덜 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경기를 덜 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보면은 한국의 그 돈을 많이 벌어도 시크릿한 산업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낮고 약간 내수에서 좀 꾸준한 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산업이 시클릭한 걸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2, 3년 이상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은 지금의 멀티플보다 뭐 실적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좀 더 높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지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PER이 보통 10배에서 15배였거든요. PER이. 근데 지금 30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도 11배, 12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싼데 이게 그렇게까지 저희가 할인되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전혀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 민감도가 좀 흐릿해진다. 그러니까 경기를 덜 탄다라는 게 굉장히 또 강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글로벌 AI 수요 우리도 수혜를 받으면서 좀 2, 3년 동안 실적이 좀 받침이 돼준다. 보장이 된다면 안 살 이유가 없다. 지금 뭐 밸류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가뜩이나 이제 우리 지수를 끌어올린 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고 비중도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 지수 전체에서. 이 상황에서 더 반도체 없는 분들은 왜냐하면 최근에 소외를 좀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담는다라는 전략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무님은? 네. 지금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어쨌든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되게 좀 소외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반도체를 못 사셨으면은 차라리 저는 인덱스 ETF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인덱스 ETF. 예. 네. 왜냐하면은 그냥 펀드들은 지금 반도체 비중을
삼성전자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은 정말 예를 들어서 펀드가 이 지수를 보다 더 수익률을 높게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인덱스를 사는 게, 그리고 또 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에 뭘 더 많이 사야 될 거냐,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인데. 논란까지 되는 거예요. 네. 다들 고민 많으신가 보다. 네.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인덱스를 사시는 게 차라리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글로벌 이야기까지 좀 앞서서 들어볼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